하루에 2잔에서 3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지방간에 걸릴 위험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커피를 마실 때 주의하지 않으면 부정맥이나 심부전 같은 생깁니다. 평소에 커피를 한 잔이라도 드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신 후에 자연스럽게 믹스커피나 블랙커피를 한 잔씩 뽑아서 들고 나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커피가 몸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제대로 알고 드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커피에도 몸에 좋은 커피가 따로 있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도 달라지는데요. 오늘 이 커피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커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카페인이죠. 카페인은 피로를 줄여주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건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이때 적당량의 커피 섭취가 알츠하이머병과 치매에 걸릴 위험을 65%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한 커피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폴리페놀이나 클로로겐산 같은 성분들이 몸속 활성산소를 줄여줘서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줘요. 쉽게 말해 몸이 녹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3잔 정도의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심장질환이나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식후 나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커피 한 잔이 도움이 되는데요. 커피가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이 공복에 너무 진한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는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요즘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질환이 흔한데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자주 먹는 분들 혹은 운동량이 부족한 분들이 지방간에 걸릴 위험이 높아요. 그런데 하루 2잔에서 3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지방간에 걸릴 위험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커피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이 간세포에 쌓이는 지방을 줄여주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좋은 효능들이 많지만 커피를 마실 때 주의하지 않으면 부정맥이나 심부전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생깁니다. 바로 카페인 중독에 빠진 경우가 그런데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고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습관처럼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커피를 안 마시면 이상하게 피곤하다, 머리가 무겁다 이런 느낌 드신 적 없으셨나요? 그렇다면 카페인 의존증이 생긴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심장이 두근거리는 현상인데요. 커피를 한두 잔만 마셔도 가슴이 쿵쿵 뛰거나 손이 떨리는 느낌이 든다면 카페인이 신경을 너무 흥분시킨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심장이 약하거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기분 좋게 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커피 마셔도 밤에 잘 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늦게 마시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더라도 깊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 다음날 아침 또 피곤해서 커피를 찾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점점 카페인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커피를 자주 마시는 분들 중에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도 많으시죠?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공복에 마시면 위벽을 자극해서 속이 쓰리거나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이유 중 하나가 피곤함을 없애려고 드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피곤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각성 효과로 머리가 맑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이 카페인에 익숙해지면서 더 많은 양을 원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커피를 안 마시면 이상하게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거나 심지어 두통까지 생겨요. 이게 바로 카페인 금단 현상인데요. 우리 몸이 커피를 안 마시면 하루 종일 의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증상들 말고도 골다공증으로 뼈 건강이 걱정이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커피 속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커피를 많이 마시면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니 우유나 칼슘 보충제를 따로 챙겨 먹지 않는다면 커피를 줄이는 것이 뼈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를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지키는 것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성인의 하루 카페인 권장량을 400mg 이하로 권장하고 있어요. 시중에 원두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약 126mg 정도니까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조심하는 게 좋겠죠? 특히 믹스커피에도 카페인이 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잔 마시다 보면 어느새 권장량을 초과할 수도 있거든요. 커피를 즐기되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를 되도록 블랙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믹스커피나 설탕, 크림, 프림이 들어간 커피는 맛은 좋지만 당분과 지방이 많아서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중년 남성의 경우 믹스커피를 자주 마시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는 가능하면 설탕과 프림을 빼고 블랙으로 마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아요. 처음엔 씁쓸할 수 있지만 점점 원두 본연의 향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커피 맛이 더 깊어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 먼저 마시지 말기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에너지를 주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기상 직후에 커피를 마시면 이 호르몬 분비가 방해를 받아서 오히려 더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쉽게 받아요. 그리고 공복에 커피부터 마시면 커피가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위에 자극이 가서 속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기보다는 미지근한 물 한 잔 먼저 마시거나 간단한 요기를 하고 한두 시간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외에도 커피에 타서 마시면 당뇨병 개선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뚝 떨어뜨려주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로 평생 혈당 관리를 하고 살아가는데요. 당뇨를 예방하려면 흑염소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흑염소는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어서 노년기에 필요한 골다공증과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돼요.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뇌 기능을 도와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해요. 소고기는 0.7%, 돼지고기는 1.3%에 불과하지만 흑염소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는 꾸준히 섭취하기 위해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시중에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가짜 흑염소 진액도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액상차나 추출 가공 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추출물로 2차 가공해서 만든 건데요. 흑염소 함량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값싸게 만들었으니 효과도 볼 수 없겠죠. 진짜 흑염소 진액은 황제실록처럼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구매하셔서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계피입니다.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를 커피에 타서 마시면 색다른 맛은 물론 건강도 챙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믹스커피처럼 설탕이 들어간 커피를 자주 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당뇨가 걱정되시잖아요. 이럴 때 계피를 타서 마시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성분이 있어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커피에 설탕을 빼고 대신 계피가루를 조금 넣어보세요. 단맛도 나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니까 건강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손발이 차거나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좋은데요.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을 잘 돌게 해서 피로감도 줄여주고 몸이 더 가뿐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중동에서는 오래전부터 커피에 계피를 넣어 마시는 문화가 있는데요. 그만큼 몸에 좋은 효과를 많이 느꼈기 때문이겠죠? 드실 때는 커피 한 잔에 계피가루를 한 꼬집 정도 넣어서 섞어 마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계피 스틱 1개를 넣어서 우려 마셔도 좋아요. 믹스커피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커피보다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블랙커피에 계피를 넣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생강이에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궁합이 참 잘 맞는 조합인데요. 커피의 깊은 향에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이 더해지면서 색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건강에도 많은 이점이 있어요.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강 습관인데요. 먼저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품이에요. 한의학에서도 예로부터 혈액순환을 돕고 몸속 냉기를 없애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커피는 몸을 차게 만드는 성질도 있기 때문에 평소 손발이 차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속이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생강을 넣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픈 이유가 결국은 염증 때문인데요. 생강 속에 있는 진저롤 성분이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이 자주 뻐근하거나 근육통이 있는 분들이 꾸준히 섭취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커피 자체에도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 생강까지 더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생강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커피 한 잔에 생강가루나 생강청 한 스푼을 넣어 마시면 되고요. 더 진한 향을 원하시면 생강을 직접 얇게 썰어서 커피에 넣고 5분 정도 우려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음식은 바로 버섯인데요. 최근 유럽에선 버섯 가루를 넣은 커피 제품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요. 특히 차가버섯을 넣은 커피는 몇 년 전부터 주목받는 식품 중 하나이기도 해요. 버섯 커피가 좋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면역력 강화 효과인데요.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시키는 역할을 해요.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감기나 잔병 치레가 많아질 때 버섯을 자주 섭취하면 우리 몸이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감기 예방은 물론이고 몸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또한 버섯은 항산화 작용을 도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 속에도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성분들이 많은데 버섯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셀레늄 같은 항산화 물질이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쉽게 말하면 몸속 찌꺼기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건강은 물론이고 피로감도 줄어들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지버섯이나 차가버섯 가루를 블랙커피에 한 꼬집 정도 넣어 마셔도 좋고 말린 버섯을 끓여서 진하게 우린 물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를 활용하여 커피를 즐기시면 질병이 생길 걱정 없이 커피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건강을 위해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드셔야 하는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오메가3 대부분이 값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은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물개로 만든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에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E, D까지 두 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 칼슘과 인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는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